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권명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 테마 자료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폭염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폭염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국내에서 30도가 넘는 폭염 관련된 뉴스가 보도가 되어서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6월 달에 30도가 넘는 일수를 보시면 2023년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027년에 좀 많긴 했었는데 2024년에 아주 큰 폭으로 좀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최고 기온이 얼마인지도 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2014년에 31도 시작을 했고 2020년에 좀 높았던 35도였는데 2024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높았던 온도를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6월 달에 국내에서 폭염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기온에 대한 온도에 대한 체감도 훨씬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의 케이스를 보니까 인도는 5월부터 현재 지금 폭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델리에서 최고 온도가 50도가 넘는 기온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뉴스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길바닥에서 누워 있는 아니면 호수나 분수대에 사람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 있는 사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6월 18일 날 뉴델리의 밤 온도가 측정이 됐는데 35.2도였습니다. 밤 온도가 통상적으로 낮 온도보다 10에서 15도 정도 낮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온도가 얼마나 큰 온도인지 높은 온도인지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럽에서도 현재 이상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독일에서 30도가 넘는 온도가 측정이 됐고요. 7월 달에는 북미, 미국에서도 현재 지금 100개 도시 이상에서 기상이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49도, 워싱턴 DC는 43도, 7월 8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립공원에서 아주 특정한 지역이긴 하지만 55도의 온도가 기온이 지금 책정이 됐을 정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이런 기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히스토리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4월 달부터 폭염 관련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 4월 이상 기온 40도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베트남 44도가 됐고요. 그리고 5월 이후부터는 일본 관련된 뉴스도 굉장히 많고요. 6월, 7월로 가게 되면 이제 아시아 측면에서 러시아, 미국, 스페인, 유럽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남반부기 때문에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8, 9월이 이제 겨울 시즌인데요. 이 겨울 시즌에도 불구하고 30도가 넘는 온도가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과 폭염 관련된 뉴스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작년 4월부터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좀 올라갔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래에 이제 그림 차트를 통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점들을 대부분 다 돌파하고 온도로 봤을 때는 3도, 많게는 5도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현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인도와 중국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의 평균 온도를 보시면 이제 10도씨 이하에 있다가 최근에 보시면 이제 25도씨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염 때문에 저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한 20도 전후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7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에 대한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더웠던 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3년 4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 4월 이후에 수온 편차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엘니뇨 현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그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현재 이상 기후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2023년은 관측이 시작된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23년의 평균 연평균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45도 정도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버클리어스라는 또 기후 조사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에서는 1.54도씨가 올라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도씨 정도 전후로 지금 올라가 있다. 과거의 산업화 이전보다는 올라와 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2023년 대비해서 기온이 상향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 중에 하나는 세계 기상기구에서 엘니뇨 현상, 제가 아까 기온이 올라갔던 가장 트리거한 역할과 시점이 비슷했던 게 엘니뇨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니뇨 현상이 종료될 조짐이 현재 보이고 있고요. 엘니뇨의 반대 워딩이 이제 라니냐인데 연말에는 라니냐 현상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조금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라니냐가 도래할 가능성이 6, 8월에 50%, 7, 9월에 60% 이렇게 좀 올라가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여름인 7, 8월 달에는 확률이 50% 정도 전후이기 때문에 지구가 이미 달궈져 있는 상황에서 라니냐 현상이 이제 발생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조금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특히 지금 현재 8월 달의 여름은 굉장히 더운 여름이 폭염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도씨를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이제 날씨, 기후, 지구 온난화라고 할 때 파리 기후 협정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화 이전의 온도를 예를 들어서 0도씨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측을 나눠줬습니다. 1.5도씨와 2도씨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기후 현상에 의해서 사람이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1.5도씨 이하로 조금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만약에 2도씨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임계값, 기후 현상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 변화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임계값인 2도씨가 넘어가면 그 값들을 넘어간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에서 이제 기후와 관련된 이슈들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1.5도씨입니다. 임계값이 잘 해석이 되지 않으시면 고무줄의 탄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탄성이 고무줄을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더 늘어나게 되면 고무줄이 끊어지는 현상인데요. 기후 관련된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로 이제 2도씨가 넘어가는 순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기관에서 1.5도씨 전후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이처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현재 지금 1.5도씨가 넘어갔고 1.7도씨가 넘어갔다라는 또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계값이 굉장히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제가 지구가 더워진 상황에서 라니냐가 들어와도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이와 관련된 임계값의 근처가 나타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월 평균 기온이 이제 상회한입니다.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해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5도씨가 넘어간 부분. 과거에는 뭐 크게 많지 않았고요. 2015년 기점으로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죠. 2023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날들을 비트를 했습니다.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7월 달까지 기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추정이 맞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아마 길이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이 더워지고 있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도씨,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라는 걸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폭염일의 온도가 3도씨, 4도씨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요. 물 부족 인구가 2도씨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해서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최대한 50% 현재 좀 증가한다라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영향과 빈곤 취약 인구일 때 2도씨 온난화가 지속이 된 상황에서 2050년까지 지속이 되면 1000명 단위가 아니라 억명 단위로 좀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생태계가 좀 많이 파괴가 되고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말라리가 굉장히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생태계가 많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반 이상이 감소될 경우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곤충과 식물은 4에서 8% 정도 1.5도씨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가 올라가게 되면 이 비중이 2배 이상이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또 사멸될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관점 입장에서 지구 온난화인 상황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이제 주식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라니냐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 임계치라고 볼 수 있는 1.5도씨를 현재 상회하고 있고, 라니냐 최근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량이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온 상승,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체에 열과 고열이 발생했을 때, 지구가 더워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온도를 낮춰줘야 될 겁니다. 피부의 온도를 높여서 열을 빼줌으로 인해서 사람의 온도를 좀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좀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대사에 대해서, 기초대사에 의한 체열이 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식욕이 부진이 되고 음식물 섭취가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소화기관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신체의 대부분
대부분 다 영향을 주긴 하지만 특히나 피부와 소화기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온 현상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지구온난화가 됐을 때 고온일 때 피부와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로 종목을 좀 선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련돼서 기업으로는 에슬레저 의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슬레저 의류 관련된 기업은 많지만 잭시믹스 브랜드를 하고 있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과 안다르를 하고 있는 에코 마케팅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에 고온이기 때문에 뭐 화상도 최근에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이것들을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래시가드 의류로 굉장히 좀 유명한 업체들일 거고,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에슬레저만 전문으로 하던 업체에서 아웃도어로 의류를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웃도어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특성상 겨울에 더울 때 잘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제가 의류 관련된 보고서를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관련돼서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 해외 진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두 회사 모두 중위 일본을 현재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잭스믹스는 현재 지금 중국에서 2호점 매장을 런칭을 하고 지금 반응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반응이 좋은 걸로 현재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슬레저 의류들이 여름에 있는 한정적으로 이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많아지고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속적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당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선케어 제품이 가장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염은 아무래도 자외선을 동반하고요. 자외선 A는 주름과 색소, 그다음 탄력 저하 유발하고요. 자외선 B는 피부, 암과 홍반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차단해 줄 수 있는 선케어 제품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가장 손쉽게 채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자외선 차단제는 백탁 현상, 얼굴이 하얘지는 현상이 최소화되고 있고 좀 라이트한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당연히 국내에선 쓰이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 A와 B를 동시에 지금 커버할 수 있는 제품들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이제 이승훈 애널리스트가 관련된 보고서를 썼고요. 관련돼서 제가 문의를 해보니 코스메카 코리아와 한국콜마가 자외선 차단 관련된 선케어 제품으로 가장 주목할 만하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부가 이제 주름이나 뭐 탄력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피부를 다시 탄력적으로 바꾸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시죠. 이와 관련돼서 에스테틱 기기 당연히 또 주목을 할 만한 시즌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여름철 지나고 나서 가을철 겨울철에 또 피부를 좀 회복시키는 시점에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몰캡 애널리스트인 손현정 연구원이 이제 1월 달에 모멘텀 미인주 3인방이라는 보고서를 썼고 관련된 기업들 문의를 해보니 비올과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착상 치료제인 TNL이 좀 제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관에 좀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온으로 인해서 위장 활동이 좀 저하가 되면 이제 소화불량,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걸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약들을 찾게 될 건데 아주 처음에는 이제 이 증상들이 초기에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유산균의 이제 수요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기식을 먼저 좀 취급을 하고 나서 이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병원을 보통 가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유산균, 소화와 설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유산균을 좀 먼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기업 브랜드들은 뭐 듀오락과 락토핏, 뭐 댐프스, 드시모네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 중에서 이제 HPO의 댐프스와 헥토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의 헥토 헬스케어의 드시모네를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업은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당연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으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헥소 헬스케어의 제품인 드시모네는 최근에 중국에 5년간 1,550억 규모의 수주를 좀 확보를 한 상황이고 올해 4분기부터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HPO는 덴마크에 현재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와 함께 여기서 관련된 만들었던 제품들을
한국뿐만 아니라 역시 또 중국에 진출하려고 지금 현재 셋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HPO와 헥토이노베이션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폭염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속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영향은 아무래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엘니뇨의 영향이 좀 크다. 그리고 1.5도씨 지구의 한계 탄력성 임계치라고 할 수 있는 1.5도씨와 2도씨라는 지표가 있는데 현재 지금 1.5도씨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온 현상,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온실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신체에서 피부와 소화기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좀 많이 주기 때문에 피부와 관련돼서는 에슬레저 의류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에스테틱 디바이스 소화 관련돼서는 유산균과 같은 제품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